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2026년이면 하나의 학교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춘천교육대학교에 이어 강원도립대도 합류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4개의 대학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대학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2026년 3월 강원대학교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사되면 학생 수 4만여 명의 거대 국립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 국립대 가운데 학생 수가 많은 주긴 부산대, 경북대와 비교해도 2배입니다. 다만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춘천교대, 강원도립대까지 아우르는 건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2월 이전에는 강원대학교와의 얘기가 이제 진척이 돼서 완결이 된다면 통합의 진도를 밟을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그때까지 완결이 되지 못한다면 통합 강원대 입장에서 저희 대학의 의견부터 시작해서 또 그거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 2009년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발표 당시 반발이 심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통합 찬성 쪽으로 기운 만큼 구성원 간 논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 당시 통합 찬반 투표에서 통합 찬성은 강원대 73.8%, 강릉 원주대 85%를 보였습니다. 강릉 원주대에서 지난 9일 진행한 출범일과 통합대학 교명 투표는 2026년 3월 강원대학교에 90% 넘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립대의 1도1 국립대 합류 투표에는 참여자 가운데 91.24%가 찬성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의 공동발전 과제입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산업과 학문 연구의 특화 전략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이익, 즉 말하자면 특정 차별적인 어떤 그 과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기 종목 과를 별도로 우리한테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갖고.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캠퍼스 간 화합과 차별화, 보다 진일보한 통합 강원대로의 출범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신경호 교육감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강원교육감이 이렇게까지 법적 대응을 한 건 처음인데요. 교사는 결석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부모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변호인과 장학사가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3월 교사가 결석한 학생의 가정 방문을 예고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향해 스토커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정 방문 이후에는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에 감금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교사와 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교사를 상대로 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는 불안장애와 무기력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교사단체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도교육청의 대응마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정신적 피해와 이런 거를 호소를 했음에도 지금 4개월이 넘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렸다며 교사에게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올해 봄철 산불 피해가 22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월부터 이달까지 18건의 산불이 발생해 8.39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는 10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보다 77% 감소하고 피해 면적은 99%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비로 인해 건조한 날이 평년보다 많지 않고 강풍도 심하지 않았다며 선거가 있는 짝수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빗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 10명 중에 8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보도 부족할 뿐더러 주로 평일 낮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수업이 있는 교실마다 수강생들로 북적입니다. 어학부터 악기, 춤, 요리, 임의용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취미 활동부터 자격증 취득, 창업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간보호센터랑 그다음에 이제 군대 봉사를 다니고 있고, 뭐 남편도 잘라주고, 뭐 애들도 잘라주고 이러다가 그럼 이게 취미가 맞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3년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원주 시민은 10명 중 2명꼴이었습니다. 원주 시민의 26.2%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충분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반 가까이가 시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업무와 학업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좌 대부분이 평일 오전이나 낮 시간에 집중돼 있어 일반 직장인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 강좌를 살펴봤더니 주간반 강좌는 103개, 야간반은 30개로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여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청년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내려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가능한데 좀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반곡동 혁신도시에 분관도 생겼다며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교육은 여가생활, 나아가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 골프장이 아닌 산책로에서 파크 골프를 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는데요. 이 파크 골프장이 아닌 곳에 홀을 뚫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 세월교 옆 잔디밭. 30여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파크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크 골프장이 아닙니다. 2019년 조성된 산책로인데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파크골프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겨울바다 와서 뭐 연습하는 건데 무슨 뭐가 봐도 누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요. 산책로 곳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야영금지 팻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까지 불법으로 쳐놨습니다. 잔디밭의 임의로 판 구멍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통이 박혀 있습니다. 이곳이 파크골프인 명소가 된 건 2달 전부터입니다. 춘천의 다른 파크 골프장들이 잔디 휴지기 등으로 잠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춘천시가 이곳에 새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크 골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파크 골프장이 될 예정지니까 이제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늙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지금 시전 중이거든요.
일부 파크골프인들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해 참다 못한 인근 카페에서는 담장에 노상방뇨 금지 안내까지 붙여놨습니다. 쓰레기를 좀 투척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좀 급히 붙이게 됐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보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다. 수변 산책로가 파크골프장으로 변한 사이 시민들은 편히 산책할 공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만 보시다가 이 골프공에 맞을까봐 저도 사실은 내려가질 못하거든요. 골프공에 맞을까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 산책로가 하천구역으로 파크골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야영을 하거나 잔디에 구멍을 뚫는 등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는 1,635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춘천 인구는 491명이 순유입됐지만 춘천을 비롯한 삼척, 홍천, 양양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습니다. 순 유출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릉이 346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500여 명, 30대가 300여 명이 강원도를 빠져나가는 등 청년 유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도정 정책 자문을 맡게 될 2기 특보단 12명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2기 특보단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관광수산과 소상공인, 기획특보가 신설됐고 여성 특보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고 연령대도 30대부터 70대까지 넓어졌습니다. 강원도는 도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정을 위해 민생 경제와 연결되는 분야를 세분화했고 정책 자문과 대외 협조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고은리에 도청사와 행정복잡타운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입체 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체 교차로는 기존 교차로 위를 지나는 상층 교차로로 대룡 소방서 교차로에서 대룡 교차로까지 700m 구간을 4차로로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국도 46호선에 설치되는 만큼 35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라며 올해 안에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관광택시를 이용한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 속초에서 운행되는 관광택시는 지난해 7,100여 명이 이용해 2022년보다 이용률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릉에서 4,600여 명이 이용해 가장 많았고 춘천이 1,860명, 속초가 600여 명 순입니다. 강원도는 외국 관광객들이 고려하는 관광 인프라 1위가 교통이라며 외국인 관광택시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까지 나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횡성군이 2차 이전 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번영회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대응 전략을 세워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많게는 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126억 원을 들여 940여 대, 속초시는 320여 대,
정선군도 140여 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와 강릉시는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올해 24억 원을 들여 모두 70대를 보급하고 강릉시는 2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춘천경찰서가 무인점포 문을 잠그고 8시간 동안 무전 추식한 40대를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춘천 효자동에 있는 한 무인점포의 출입문에 건전지를 빼고 냉장고로 문을 막은 뒤 음식을 훔쳐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6월 1일에는 스윗을 주제로 볼빨간 사춘기와 10cm, 김광진, 스위스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6월 2일에는 쿨을 주제로 데이브레이크, 강산해, 카더가든, 홍이삭 등 밴드와 보컬리스트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별도의 입장권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